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장원급제.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게 말은 세 가지지만 여기에 따라 붙어 있는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봅니다. 비둘기가 잘못했다니까요. 국민의힘 전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준석 대표의 하소연입니다. 자, CBS 한판승부에서 했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보가 진짜 그런 말 한 적이 없으면 제가 후보한테 미안하죠. 근데 후보를 누가 팔고 그렇게 일을 벌였다 그러면은 즉각적인 조치가 됐어야 되는 게 해촉이죠. 공보단장이 비둘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쳐도 비둘기가 마음대로 메시지를 변조하면은 비둘기 잘라야죠. 비둘기한테 잘해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비둘기한테 대표가 화난 것 같으니까 잘해봐라. 대표가 화난 게 아니라 비둘기가 잘못했다니까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둘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조순신 단장 얘기하는 거겠죠. 전 공보단장 됐습니다 벌써. 네. 자, 그 윤석열 핵심 관계자 윤핵관. 근데 조수진 전 공보단장은 또 윤핵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원장 사태 간단하게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이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 도중에 고성이 오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 김건희 씨 대응 기조의 문제를 제기했고 이 반면에 조수진 공보단장이 이 후보의 입장이라면서 의원들의 적극적인 보호를 당부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갈등이 고성으로 이어지고 이준석 대표는 책상을 치고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네, 그다음에 또 이 조수진 단장이 그날 저녁에 또 기자들에게 이준석 대표를 비하하는 유튜브 링크 영상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요구했고, 하지만 조수진 단장이 사퇴를 하지 않자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조 의원도 사퇴를 하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상황이 알려지면서 조 의원이 일단 모두 제 책임이라고 먼저 이제 진앙에 나서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대표를 조롱하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유튜브 링크를 모 기자 이게 공유한 것이 드러나서 이 대표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본인의 SNS에 또 공유를 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왜 공보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선대위 업무가 한가한가 알아서 거치 표명을 하라라고 이제 종용을 했는데 공개 비판을 한 것인데요. 조 의원이 이제 다시 사과를 하면서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다음 날인 21일에 선대위원장 사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바로 조수진 의원도 국민과 당원께 죄송하다고 정권 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라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수진 의원 사퇴할 때 두 가지 당대표실에 가서 기다렸잖아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하는 거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TV가 없어서 못 봤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바로 뒤에 TV가 딱 나와. 벽걸이 TV가. 예. 그다음에 네. 나이 먹으면 지혜가 많아져야 되는데 제가 네. 이 대표보다 나이가 몇 살 더 위다. 그러니까 나이 이야기를 또 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이 나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준석 대표가 등장한 이후에 나이 얘기가 좀 자주 나오면서 이 나이로 당대표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또 해명을 하면서 나이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그러니까. 야, 이 꼰대 정당이다라는 비난을 다시 한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수정 선대위원장도 그러니까요. 어제 저희랑 인터뷰하는데 예. 90 먹은 어머니도 나한테 잔소리를 하고 나도 30 먹은 아들한테 잔소리한다. 예, 그 아들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랑스러운 아들이시겠지만 왜 이렇게 자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 그 아들이 연애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들분께서. 부자 사이 부녀 사이 이렇게 가능하겠지만 근데 대표가 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당 대표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표는 윤핵관을 딱 찍어가지고 윤핵관 막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특히 장제원 의원이 딱 찍혔는데 핵심 관계자 윤핵관으로 지목당한 장제원 의원 오늘 무대응 입장을 냈네요. 네, 대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좀 세게 얘기를 했어요. 장제원 의원을 향해서 주어를 장제원 의원 이렇게 이름을 딱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그 사람은 부산에서 나오면 안 됐다 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랬더니 장제원 의원이 법 사인을 하러 와야죠. 또 이제 장제원 의원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부 사정을 잘 아는지 윤핵관이 맞는 것 같다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제원 의원은 지금은 이제 정권 교체만 생각할 때다라면서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나는 참고 또 참고 있단 말이야라고 말을 하셨어요. 네. 이런 거를 철학적으로는 수행적 모순이라고 합니다. 네. 수행적 모순. 그 유명한 노래가 있었죠. 참고 참고 참지 왜 울긴 또 울어.
적절한데요. 네. 아, 네. 캔디, 네, 예, 캔디라는 만화 이름이 예,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네. 자, 김재현 최고위원은 근데 장재현 의원 두둔했네요. 네. 본인이 장 의원에게 몇 번이나 추궁을 해봤다고 합니다. 윤핵관이 맞는지. 근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장 의원이 뒤에서 이 장 의원이 속닥거릴 성격이 아니라 쏘아붙일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윤핵관이라는 말 자체가 윤 후보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네. 조심해야 하고 이게 후보의 당선이 아닌 낙선을 위해 모인 선대인가 싶을 정도로 좀 한탄스럽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요즘 방송 왔다 갔다 하다가 김재현 의원 보면요. 네. 굉장히 표정 어둡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때 굉장히 어두워요. 밝으셨는데 잠깐 네. 밝으셨고 예. 요즘 다시 어두워지셨어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윤핵관에게 경고를 보냈는데 소위 네. 그립감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선대위를 새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든지 인사권을 손에 쥐었다든지 이 얘기는 없어요. 네. 인사권 예산권 없는 권한이 그게 권한일지는 네. 의문입니다. 사실. 네. 자, 두 번째 후보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뿜었습니다. 예,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이 하신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지난 21일 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책의 저자죠. 이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하고 온라인 화상 대담을 했는데요. 이 샌델 교수의 이 대표 화두가 또 정의 또 공정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샌델 교수를 향해서 저는 이제 교수님을 잘 알고 또 익숙하게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친절한 교수님 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두고 윤희숙 전 의원이 뿜었습니다 이렇게 혹평을 한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분을 모셔다가 이제 코미디를 찍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담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길래 뿜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불공정이 능력주의로 인해 기인했다라는 취지의 이제 이야기를 이 샌델 교수와 이재명 후보가 나눈 것인데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은 기득권 계층에 진입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은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결과라고 믿고 자만심이 생기는 것이 원인이다라고 이제 샌델 교수가 이야기하고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정확한 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담 이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SNS에 능력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누군가를 심각하게 배제하지 않고 함께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찾겠다라는 다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네네. 윤 전 의원은 어떤 점 때문에 뿜었다고 한 거예요? 좋은 얘기 같은데요, 앞에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 자신도 본인이 비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네, 본인도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재명 후보의 부모가 50년대 초에 대학을 중퇴한 그때 당시의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 지적 능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본인을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본인을 그런 식으로 낮추면서 본인의 능력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비판하는 부류에 이재명 후보가 더 가깝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요? 윤석열 따지면? 후보는 훨씬 더 이제 아버지가 교수님인데. 그렇죠. 굳이 나누자면 기득권층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윤희숙 의원님 요 비판은 네. 이 마이클 샌델의 그 공정하다는 착각, 네. 타이러니 오브 메리토크러시라고 해서 이 책을 읽어보고 하시는 건지는 좀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말하자면 이 책의 핵심은 삼루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 네. 발로 안타 치고 도루에서 삼루까지 갔다고 생각하는 것. 네. 이거에 대한 거거든요. 네. 삼루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미 네네. 그 경제적 환경, 그 다음에 교육 환경, 부모님으로부터 저도 제일 부러웠던 게 우리 부모님이 다 교수님인 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갔더니 저녁 때 부모님과 언니와 누나와 형 자기까지 5 식구가 네. 큰 탁자에 둘러앉아서 공부를 하더라고. 오. 있을 수 없는 우리 집에서는 근데 저는 저는 그렇게 부럽진 않네요. 아니 이런 저 굉장히 낯설고 이렇구나. 그래서 얘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이랬는데 말하자면 그런 것 자체가 삼루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렇죠. 본인이 삼루에서 본인이 음. 힘으로 삼루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실제 번트를 치거나 달리거나 또는 타석에 서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네. 야 너는 왜 3루까지 못 왔어?
그러니까 네가 맨날 후보 선수인 거지. 네네.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후보가 삼루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네. 보기에. 그렇죠. 예. 오히려 한참을 더 가곳에 계셨다고 봐야죠. 예, 그렇죠. 예. 왜냐면- 타석에 서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이분은. 네. 어렸을 적 이야기들은 또 뭐 이미 본인이 많이 이야기했기도 했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예. 어렸을 적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장애를 입기도 했고 네. 그런 것들이 뭐 많은 것을 물려받은 사람 기득권이었다라고는 보기 힘든 이야기들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했던 윤희숙 의원 자체도 그렇지. 사실 뭐 거의 삼루에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도 네. 틀리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의원직 사퇴하게 된 논란 자체도 사실 땅 투기. 부동산 땅 투기 의혹 아니었습니까? 그게 뭐 타석에도 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동산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생경하지 않습니까? 내 네. 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태반인데 본인은 부동산 의혹으로 의원직까지 사퇴했는데 그 시간이 숙려의 기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복귀를 해서 이런 발언을 한다?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굉장히 좀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등장하신 바로 이분. 네. 나도 모르겠어요, 이젠. 아니, 우리 홍준표 의원님. 네, 이거 무언가를 포기할 때 하는 말 아닌가요? 이거는 모르겠다 이제 나는. 나도 더 이상 몰라. 몰라 이런 느낌인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홍 의원이 본인이 운영하는 청년 플랫폼이죠. 청년의 꿈 게시판에 누리꾼이 올린 질문에 이제 답을 했는데 그 질문 내용을 보면 지금 현 상황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라는 사람이 계속 망언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 지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자유의 가치와 필요성을 모른다고 망언을 하고 얼마나 세상을 모르면 미래에는 구인구직 어플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또 후보로서 줏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전협정 위반하는 후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놀랍지만 전부 오늘 일어난 일이라고요 라는 내용의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답변을 달면서 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라고 답변을 하신 겁니다. 음성 지원되네요. 예, 음성 지원되네 진짜. 처음으로 도전했는데 얼추 비슷하게 나왔네요. 네네네. 야, 윤 후보 발언 지적하는 다른 게시글에도 네. 게시글에도 뭐 이런저런 말들을 네. 하셨죠. 예. 네, 뭐 막 간다는 표현도 썼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마치 될 대로 되라는 식. 뭐 지배층의 오만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다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자유를 모른다는 건 가난하니까 민주당의 고마움을 모른다와 똑같은 것 아니냐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정신 나간 소리라고 네. 비판을 하게 됐네요. 네. 자, 사실 가난한 사람 자유 모른다 발언이 사람들의 이 정서를 굉장히 심란하게 네. 만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사실 이제 질문은 이 차별금지법 그리고 N번방 방지법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 동문서답했어요 일단. 관련해서 대답을 하긴 했는데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그 반응을 네. 세게 내놨어요. 정의당도 그렇고. 네, 예. 먼저 이제 김우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이제 국민을 빈부로 나누고 학력으로 갈라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윤 후보의 인식이 너무나 충격적이다. 가난하고 못 배우면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없고 자유롭고 싶어하지도 않는다는 게 과연 말이냐라고 이제 개탄하기도 했고요. 자, 홍영표 의원은 이제 자유는 천부인권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망언은 할 수 없고 대선 후보가 할 소리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참. 오늘도 하나 두 개 정립하셨네. 네. 오늘도 네. 두 개. 네, 뭐 논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오늘 호남을 방문을 했는데 이 순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그동안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호남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지지를 안 했다. 뭐 이 얘기는 많이들 하셨던 얘기인데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그 다음에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갈 데 없어서 국민의힘 갔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무엇보다 이제 국민의힘 후보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어디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좀 불쾌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얘기이기도 하고요. 당원들이 그러니까 불쾌했을 것 같아요. 네. 당원들께서. 그리고 이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 80년대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 문장 자체로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 이게 정확히 문장이 의도를 알기는 이상하잖아요. 어렵죠. 네, 네. 의도는 알겠는데 문장이 비문이에요, 비문. 예. 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걷는 것. 누가 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인지 네. 네. 문장 자체가 좀 앞뒤가 네. 안 맞아서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예, 취지는 어쨌든 간에 제 민주화운동- 생각에는 예. 높은 확률로 제 생각입니다. 예, 높은 예. 확률로 후보 본인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당 저격, 민주화운동 저격. 네. 와, 총을 2발이나 그러니까요. 날리셨어요. 이 자당 저격한 부분은 일단 당원들이 뿔이 좀 심하게 난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민주화 운동 폄하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모 드라마도 이제 잘못 좀 이제 많은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불편해하는 뭐 부분 민주화 운동에 간첩이 민주화운동 네, 뭐 함께하고 뭐 참여했다라는 그랬다 이 그 부분 때문에 많이들 좀 불편해하고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 네. 그 타이밍에 또 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더 불붙기 쉬운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네. 댓글에서요. 우리 M장님 네. 한 번 더 해주세요. 뭐? 아, 홍준표 성대모사. 의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청년의 꿈에 네. 홍준표 의원님 답변이 쭉 있어요. 자, 네. 부득이 국힘에 왔다고 합니다. 대선 후보 맡기고 가야 합니까? 이제 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아 역시 오리지널이 낫네요. 당원들 모욕하는 능멸적 언행 아닌가요? 했더니 300만 당원입니다. 바보들의 행진. 바보들의 행진. 후보 교체가 답입니다. 네. 입만 열면. 이게 참 굉장히 재밌는 이게 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답변을 하고 네. 계세요. 아, 이렇게 네. 좀 뭐랄까 이게 짧고 뭔가 의미심장한 댓글들을 많이 남기셔서 예. 저도 진짜 뭐라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씨 관련해 당 차원에서 얼마나 지켜져야 한다고 보시나? 쉴드도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윤 후보가 아내를 버리든가 대통령직을 버리든가 택해야 할 듯 싶다. 처가를 정리해야 한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혼하라는 겁니까? 처가를 정리하라는 불가능한 어떻게 이야기니까 이 해야 이야기가 이제 불가능한 이야기를 대안으로 내놓으신 걸로 봐서 그러니까 답이 네. 없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준석 그만두면 어쩌나 했더니 조수진, 김재원 내년 3월 9일까지 직책 정지. 직책 정지. 네, 대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죠. 예, 네. 그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는 그 이준석 최고위원, 대표가 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그 음. 진박 간별사 뭐 이런 얘기 네. 하면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너무 많이 이 홍준표 의원께서 또 해주셔가지고 네네. 이제 국민의힘 버리는 수준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침몰하는 배에서 서로 선장하겠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 자, 어쨌든 이 세 가지 비둘기가 잘못했다니까요. 이준석 뿜었습니다. 윤희숙 나도 이젠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이젠 홍준표. 자, 어디로 네. 마음을 모아볼까요? 선정해 보시죠. 선정해 주시죠. 저는 이제 윤희숙 의원의 뿜었습니다. 예. 의도적으로 홍준표를 피해 가시는 것 같아 지금. 너무 자주 선정을 해서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을 위해서 뿜었습니다. 좀, 네. 네. 저는 오늘 이 후보들이 너무 쟁쟁해서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도 모르겠다 이제. 네. 그래서 홍준표 의원한테 한 표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 네네네. 예. 실은 네. 이게 이 홍준표 의원의 이야기에는 나도 모르겠다 이젠 이 안에는 윤석열 후보의 수많은 주옥 같은 실언들을 같이 포함돼 있다라고 네. 하는 취지로 해서 저도 나도 모르겠다 이젠 네. 홍준표 이 말로 네. 이번 주에 상근 장원 급제를 네. 나도 모르겠다 이젠 이걸로 가겠습니다. 우리 네. M장 네. 마지막으로 이 나도 모르겠다 이젠 아까 괜찮았거든요. 싱크로율이. 이거 또 한 번 도전 한번 더 한 번 기회를 더 도전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나도 모르겠어요 이젠. 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MC 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